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오늘은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황별 사례를 가지고 토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이 영역은 모두 실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편 교재에 처음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요. 아직 시험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맥락을 잡기는 어렵지만 교재를 분석하고 저 또한 보수 교육을 들으면서 치매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는 과제물 제출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간이 늘어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치매 관리자들이 진행했던 실제 서비스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매우 비중 높은 내용이라는 것만 아시고 철저한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도무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ADL, 즉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과 IADL이라고 해서 수단적 혹은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QOL이라고 해서 Quality of Life, 즉 삶의 보람이나 또 생활의 충만감을 위한 동작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은 기본 동작과 생활 동작으로 나뉘고요. 수단적 혹은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은 도구를 이용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동작들, 즉 가스레인지를 켜서 요리를 하거나 세탁기 사용법을 알고 있어서 세탁하는 것, 또 청소기로 청소하는 것 등 도구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영역과 함께 단란한 가정생활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또 취미, 교류,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등을 통해서 생활의 가치관이라든가 또 행복감, 삶의 보람 등을 느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QOL에 대해서 알고 최종 목표가 치매에 걸렸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치매 대상자 역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치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상생활 동작과 또 하고 있는 일상생활 동작을 구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동작, 즉 실제로 수행 가능한 ADL, 자신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가능한 동작, 시간이 걸려도 재활 훈련을 통해서 회복 가능한 동작을 포함하는 것이 할 수 있는 ADL이고요. 또 하고 있는 ADL은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 본래 할 수 있는 동작임에도 주변의 환경이나 과잉 케어로 인해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동작들이 하고 있는 ADL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자립 지원 케어는 이러한 할 수 있을 것 같은 동작을 할 수 있는 혹은 하고 있는 상태로 전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 염두에 두고 계시면 사례 토의 보고서 작성에 한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면의 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지 않은지,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표인데요. 즉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태로 보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드리고요. 할 수 있는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면 폐용 증후군, 즉 사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쓰게 되는 그러한 폐용 증후군 유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빠른 대응을 할 때는 어째서 안 하는 것인지, 왜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하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바람직한 상태이고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체제나 환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 돌봄 기술 영역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걸음걸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여서 화장실까지 가시기가 힘들지만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억지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면 위험한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침대 주변에 이동 변기를 갖다 드린다라든가 아니면 기저귀 착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에 맞는 돌봄 기술을 작성을 하셔야 하는 거죠. 조금 전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고요. 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원인이 무엇인지 폐용 증후군이 겪지 않도록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해드려야 합니다.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상생활 동작이 바로 능력 개발의 시점이 되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활 동작을 할 수 있다 혹은 하고 있다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리스크를 확인하면서 훈련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도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 화면에서 지속 유지라든가 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의욕 고취, 적절한 케어 도움 같은 경우는 적합한 돌봄 방법이나 나의 돌봄 기술 영역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적합한 돌봄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에 목표를 구분해서 세워 두셔야 하는데요. 소목표는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 동작들입니다.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바지를 내리는 행동, 소변을 본 후에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는 행동, 휴지로 뒤처리하는 행동, 레버를 활용해서 물을 내릴 수 있는 행동,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는 행동,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행동 등 여러 가지 하위 동작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위 동작들을 하나하나 구분을 해서 이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하도록 지지를 해드리고요. 할 수 있는데 하고 있지 않는 일을 소 목표로 잡아서 화장실의 최종 목표인 화장실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때 소 목표가 도달이 되었으면 이제 중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분이 휴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손잡이를 사용해서 문을 열거나 또 레버를 사용해서 물을 내리기 이러한 동작들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아서 작은 목표를 세워서 도달을 했다면 이번에는 화장실까지 이동하는 것, 또 변기에 앉아서 자위를 유지하는 것, 손잡이를 잡고 앉고 서고 하는 것, 뒤처리하기 등의 중 목표를 세우는데 이 목표들은 항상 리스크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화장실까지 이동하는데 걸음이 불안정해서 낙상의 위험이 있다면 환경을 바꾸거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거나 도구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 변기에 앉아서 자위 유지가 힘들 경우라면 옆에서 보조를 해가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등의 지원을 해드려야 하고요.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스스로 다 된다면 대목표인 화장실에 간다가 달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대 원칙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QOL의 향상입니다. QOL은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말이나 명령어 또 유아어 사용 등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건강 상태 또한 유지될 수 있도록 양질의 식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QOL이
향상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치매 대상자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잔존 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고요. 생활 동작 또한 유지 혹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도구나 환경의 정비, 예를 들면 방문의 턱을 없애서 이동이 쉽게 이동해서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환경 정비와 함께 이용자나 종사자의 안전이나 위생, 기관 운영상의 리스크는 없는지 관리를 하셔서 좋은 케어를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원칙들을 지켜나가면서 케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 토의 보고서를 작성해 볼 텐데요. 작성 예시를 보면 수저를 사용하여 음식 먹기와 컵으로 물 마시기가 있는데, 예시 사례는 치매 대상자인 80세 여성은 식사를 할 때 한 가지 반찬만 주로 먹으며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려고 한다. 요양보호사가 수저로 먹으라고 하면 알았다고 한 후 몇 번 서툴게 수저로 먹지만 금방 다시 손으로 음식을 집는다. 식사 후 물을 컵에 따라 주면 손으로 잡아 입에 대긴 하지만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대부분 흘린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컵을 테이블에 놓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우선 수조를 사용해서 음식 먹기와 컵으로 물 마시기에 대한 동작의 하위 분석이 필요한데요. 우선 음식 먹기에는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는 것, 또 입안에 넣는 것,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는 것, 입안에 넣는 것, 입을 벌리는 것, 씹는 것, 삼키는 것 등의 모든 하위 동작들이 구분되어야 하고요. 컵으로 물 마시기 위해서는 손으로 컵을 쥐는 것, 입까지 들어 올리는 것, 물이 입안에 잘 들어가도록 컵을 기울이는 것, 컵을 탁자 위에 놓는 것, 삼키는 등의 모든 하위 동작들을 분석한 후에 이 중에 할 수 있는 동작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동작은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을 하거나 시범을 보여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없는 동작은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때 안전이나 위생 등을 고려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환경이나 도구 등을 준비하셔야겠죠. 예를 들면 입안에 음식을 넣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씹을 수 없다면 저작 곤란에 대한 음식을 제공해 드려야 하고요. 연하 곤란이 있다면 또 그에 맞는 돌봄 방법을 선택하거나 더 심해지면 경관급식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죠. 그런 후에 본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돌봄이 필요한 정도는 치매 대상자가 도움 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은 할 수 있는 동작인 거죠. 할 수 있는 동작은 무엇인지 나열을 하시고요. 치매 대상자가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을 받으면 수행할 수 있는 것, 즉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죠.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또한 나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없는 일, 누군가 보조해 주어야지 치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분류해 놓은 하위 동작들 중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모두 기록을 해 주시고요.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적합한 돌봄 방법은 식사하기와 물 마시기를 구분하셔서 각각 QOL 그리고 자립, 리스크에 따라서 문장을 연결하시면 훌륭한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동작의 하위 분석을 가장 먼저 하셔야 하고요. 그 중에 할 수 있는 일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해서 QOL 또 자립, 리스크로 구분을 하시는데, QOL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체력이 저하되고 또 건강이 악화되고,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 동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체력과 건강을 유지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또
나아가 사회생활까지 연결을 할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자립지원은 이 할 수 있는 것,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할 수 없는 것 등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 케어를 제공하겠다. 즉, 도구나 환경을 바꾸는 것인데, 예를 들면 컵을 들고 물을 이렇게 마실 때 자꾸 흘린다면 빨대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죠. 아니면 뚜껑 있는 컵을 이용하셔도 물을 덜 흘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을 고려해서 적합한 돌봄 방법을 찾아내시면 되고요. 리스크 관리는 연화 기능이라든가 저작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다진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간 음식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면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례와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는 우선에 물 마시기를 예로 들었을 때 수분 섭취의 중요성이라든가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를 위한 수분 제공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물 마시는 동작과 도구의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에 대한 케어 방법 등과 같이 이제까지 배우셨던 지식들을 동원해서 기록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돌봄 기술 및 방법의 개선점에서는 QOL의 향상을 위해서 탈수 예방을 위한 수분 섭취라든가 다양한 차와 음료의 제공 등 동원되었던 그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을 파악해서 필요한 케어 제공, 도구의 사용 등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기본적 일상생활 수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 또 하고 있는 것, 그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 또 할 수 없는 것 등을 구분해 가지고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에서는 연화 기능을 파악해서 물을 잘 마실 수 없다면 정점제나 젤리 등을 활용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하시면 훌륭한 사례 보고서가 됩니다. 두 번째 사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에 하위 동작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수를 하기 위해서 하위 동작은 무엇이 필요한지 하위 동작들이 구분이 되어야겠죠. 세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면장까지 화장실까지 이동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동작들이 세수를 하기 위해서는 수돗물도 틀어야 되죠. 수도를 트는 것, 트는 행위, 또 비누를 잡는 행위, 비누에 거품을 내는 행위, 얼굴에 문지르는 행위, 온도에 맞춰서 수도꼭지를 트는 행위, 그 다음에 비누를 놓는 행위도 세수하기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수를 다 하고 난 뒤에 수건을 끄집어내는 행위, 수건으로 닦는 행위 등 여러 가지 하위 행위들을 구분을 하시고 이 중에 하실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할 수 없는 일을 각각 적어보는데 사례를 보면 치매로 진단받은 73세 남성 B씨는 씻지 않고 지낸 지 일주일이 되어간다. 가족들이 설득을 하고 억지로 씻기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결국 딸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하자 마지못해서 이제 시설 준비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B씨의 목에 수건을 둘러준 후에 물로 얼굴을 씻는 신용을 보이자 일단 여기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행위가 가능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수도 꼭지를 터는 행위는 스스로 했죠. 예, 물로 얼굴을 씻는 신용을 보이니까 B씨는 수도꼭지를 스스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받고 얼굴에 물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그죠? 또 비누칠도 하라는 딸의 지시에 따라 비누칠 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딸이 지시를 했던 거예요. 그죠? 지시에 따라서 B씨는 얼굴에 비누를 조금 칠한 후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케어를 해드린 거예요. 칠한 후에 스스로 물로 헹궈내기도 했다. 물로 얼굴을 헹궈내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목에 있는 수건으로 가리켰습니다.
수건으로 가리키자 목에 있는 수건을 갖고 오는 행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인 거죠. 그리고는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치매 대상자의 손에 쥐어주자. 칫솔에 치약을 묻히는 일은 지금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묻혀서 치매 대상자의 손에 쥐어주자 칭찬을 한 후에 요양보호사가 칫솔을 헹구고 B 씨에게 칫솔을 제자리에 놓도록 유도하였으나, 자, 칫솔을 헹구는 일은 요양보호사가 그냥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제자리에 놓도록 유도했다라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도했지만 대상자는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환경을 바꿔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데요. 세면대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이 행위에 대한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칫솔 놓이는 자리가 너무 높아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인들을 규명해서 돌봄 제공 방법을 고민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치매 대상자들의 정신 행동 증상까지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례처럼 씻는 걸 거부하는 대상자라면 거부와 관련된 행동 증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대상자의 행동 심리 증상을 통해서 치매 대상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 또한 각각의 사례에 대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듯 상황별 요양 보호 기술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치매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행동 심리 증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이해, 그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요. 시험에 나오더라도 못 맞출 확률이 높고요. 심하면 현장에서 치매 대상자에 대한 케어를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